지금 김정은 정권은 과연 얼마나 견고할까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승계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어린아이가 바로 김주애입니다. 그녀는 차기 북한 최고 지도자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그녀를 내세워 권력 세습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체제 안팎의 불확실한 요소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 기만솔입니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적절한 시기가 오면 분명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국제사회 관점에서 보면 북한 핵사안을 풀어가는 열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두 승계 시나리오, 김주애와 김한솔이 체제의 안정성을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므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은 체제의 핵과 권력 그리고 후계를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북한은 갑작스러운 지도자의 죽음 앞에 섰습니다. 당시 김정은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 기반은 매우 취약했습니다. 왜 김정은의 권력은 불안정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은 1970년대부터 20년 이상 후계자로 훈련받았습니다. 반면 김정은은 2009년에야 공식 후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2년 남짓이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은 정치적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말입니다. 군부와 당 간부들에게 신뢰를 얻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권력을 잡자마자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군부의 원로들은 그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리영호 총참모장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정일 시대부터 군의 실권자로 군림했습니다. 김정은은 2012년 7월 리영호를 정격 해임했습니다. 이유는 병으로 인한 사임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권력 투쟁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러시아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제거해야 했다고요. 그것만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방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된 것입니다. 장성택은 김정은의 후견인이자 권력 실세였습니다. 그는 당 행정부장으로서 경제와 외교를 관장했습니다. 북한은 그를 종파 행위와 반당 반혁명 행위로 고발했습니다. 공개 재판 후 즉각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를 경악시켰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가 마이클 매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제거했다고요. 심지어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7년에는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되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독극물로 살해당했습니다. 국제 수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났습니다. 김정남은 한때 후계자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권력에서 멀어졌지만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이토록 잔인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권력이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정통성 부족, 경험 부족, 군부의 불신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 정치를 통해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숙청과 처형은 권력 유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고위급 인사 340명 이상이 숙청되었습니다. 이는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정성장 박사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출발은 공포에 기반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강력해 보이지만 실은 취약함의 증거다라고요. 권력 장악 초기에 김정은은 왕좌에 앉았지만 편히 앉지 못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숙청과 처형으로 겨우 유지되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김정은이 공개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20일간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언론은 그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긴장했고 각종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미국 CNN은 김정은이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위독하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20일 후 김정은은 순천인비료 공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토록 오래 잠적했던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건강 문제를 가장 유력하게 지목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이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9월에도 40일간 공개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불편한 신체 상태라고만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발목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의 비만은 심각한 건강 위험 요인이다라고요. 그의 가족력을 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역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정은의 체중은 140kg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키는 170cm 정도입니다. 이는 심각한 비만 상태를 의미합니다. 2021년 6월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 주민은 몸이 상하셨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는 당국이 건강 문제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1인 지배 체제입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하면 권력 공백이 발생합니다.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미국 북한 전문가 브루스 클링넌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의 급작스러운 사망은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그것은 한반도 전체에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요. 2020년 건강 이상설 이후 북한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김여정의 역할이 눈에 띄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녀는 대남 성명을 직접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권한이 동생에게 위임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권력 분산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가부장적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지도자에 대한 체제 내 거부감도 존재합니다. 그녀는 섭정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최고 지도자는 어렵습니다. 2023년 이후 김정은은 다시 체중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기대 수명을 40대 후반으로 예측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북한 남성보다 짧은 수치입니다. 김정은은 현재 41살입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5년에서 10년 정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후계 구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언제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김정은의 건강은 북한 체제의 시한폭탄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째깍거리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들은 체제를 안에서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경제적 파탄입니다. 북한 경제는 2020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2020년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전년 대비 80% 감소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도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석탄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 송환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2020년 4.5% 역성장했습니다. 이는 199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김정은은 2021년 당대회에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요. 이는 최고 지도자가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난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식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경고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40% 이상이 영양 부족 상태라고요. 특히 어린이와 노인층의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시장 쌀값은 2020년 대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구매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정보 유입의 증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USB와 SD카드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유입됩니다. 중국산 스마트폰으로 외부 정보에 접근합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 내부로 전단을 살포합니다.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정보 통제에 실패했다고요. 주민들은 바깥 세상이 더 풍요롭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외부 문화에 더욱 개방적입니다. 그들은 한국 음악과 영화를 즐깁니다. 이는 체제의 사상 통제를 약화시킵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외부 영상물 시청 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정보 유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엘리트층의 동요입니다. 고위 간부들조차 체제에 대한 충성이 흔들립니다. 2016년 태영호 전 영국 공사가 탈북했습니다. 그는 북한 외교관 중 최고 위급 탈북자였습니다. 그는 김정은 체제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에는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망명했습니다. 엘리트층의 탈북은 체제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들은 내부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트 탈북은 체제 내부의 균열을 보여준다고요. 충성 집단마저 이탈하면 체제 유지가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번째 위기는 세대 교체의 문제입니다. 김일성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점점 사라집니다. 젊은 세대는 수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약합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장마당에서 거래합니다. 국가 배급 체계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시장 경제에 익숙한 세대는 체제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이는 북한 당국에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과연 김정은 체제는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경제난, 정보 유입, 엘리트 동요, 세대 교체가 겹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체제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로 외부 위협에 대응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위기에는 명확한 해법이 없습니다. 성벽은 이미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은은 후계 문제 앞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상반된 전략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는 절충형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기에 후계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먼저 절충형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권력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해도 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동생 김여정입니다. 그녀는 2020년 이후 급격히 부상했습니다. 대남 업무를 직접 총괄하며 성명을 발표합니다. 2021년에는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가 마이클 매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일부 권한이 그녀에게 위임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은 최룡해입니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명목상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최룡해는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측근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숙청 위기를 넘기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당과 군을 아우르는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조용원도 중요한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그는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입니다. 조직지도부는 인사권을 장악한 핵심 기구입니다. 김정은은 조용원을 통해 간부들을 통제합니다. 이 외에도 박정천, 리병철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충형 전략은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회의적입니다.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집단지도 체제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권력 공백 시 이들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최룡해, 조용원 중 누가 권력을 잡을지 불분명합니다. 이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체제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절충형 전략의 한계가 명확해지자 또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조기 후계자 교육 전략입니다. 2022년 11월 김정은은 딸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주애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9살에서 10살 정도였습니다. 김정은은 그녀를 존경하는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매우 이례적인 호칭입니다. 김주애는 아버지와 함께 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2023년에는 더욱 자주 공개 활동에 동행했습니다. 그녀는 열병식에서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건군절 행사에서도 김정은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국정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교육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건강을 의식하고 있다고요. 딸을 일찍부터 노출시켜 정통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주애 후계론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김정은에게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그녀는 권력을 잡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도 장애물입니다.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군부가 어린 소녀를 최고 사령관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또한 김정은에게는 아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자녀 수와 성별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있다면 그가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절충형 전략으로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김주애를 후계자로 키울 것인가? 두 전략 모두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정은은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이 언제까지 버틸지 아무도 모릅니다. 후계 구도를 확립하기 전에 급변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두 얼굴의 전략은 그의 불안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명확한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북한 권력 구도에는 숨겨진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한솔입니다. 그는 김정남의 아들이자 김정은의 조카입니다. 2017년 2월 그의 아버지는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되었습니다. 김정은이 보낸 요원들에 의해 독살당한 것입니다. 당시 김한솔은 22살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후 그는 철저히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2017년 3월 그는 짧은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 돌아가셨다고요. 나는 엄마, 누나와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감사드린다고요. 이 발언은 그가 서방 세계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한솔은 왜 중요한 변수일까요? 그는 백두혈통의 적통 남성입니다. 김일성의 직계 증손자이자 김정일의 손자입니다. 혈통으로만 보면 정통성이 충분합니다. 더욱이 그는 서구 교육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에서 유학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프랑스어를 구사합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김정은에게는 위협입니다. 김정은은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김한솔에게는 복수할 명분이 있습니다.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김한솔은 북한 체제 전복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요. 서방 세계가 그를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방 국가들은 김한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보기관들이 그를 보호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북한 핵해제의 지렛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 체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한솔은 대한 권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서방 세계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김한솔은 북한 급변 사태 시 핵심 인물이 될 것이라고요. 그의 존재는 김정은에게 계속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한솔 자신도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과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는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라고요. 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그가 단순히 도피 중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분명합니다. 김정은이 후계 구도를 고민하는 동안 김한솔은 어딘가에서 숨을 쉽니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한 권력 게임에 숨겨진 카드입니다. 서방 세계는 그를 북한 비핵화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날 그 카드가 꺼내질 수도 있습니다. 김한솔은 김정은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그는 체제 밖에서 체제를 위협합니다. 그의 이름은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미래를 논할 때 그의 이름은 반드시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변수 김한솔, 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정은 체제의 핵과 권력 그리고 후계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